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정도 마시나요? 저는 하루에 무조건 한 잔 이상은 마시는데요.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고 나른해지는 오후에 한 잔을 더 마십니다. 커피를 못 마시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들은 못해도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실 것이라고 예상이 가는데요. 그만큼 한국인들은 커피에 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감각적인 카페와 예쁜 카페도 무수히 많아 카페 투어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되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고향의 커피 문화가 세계 제일이라는 것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인들의 커피 문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바로 접어버렸다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최근 한국의 문화가 유럽 전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의 드라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보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는 사업을 2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일을 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빚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빈털터리가 된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집 밖에 한 달 동안 나가지 않은 채로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무것도 못하는 저를 본 한 친구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있을 거야? 다시 노력해서 일어나야지. 잠시 머리를 식힐 필요도 있어. 나와 함께 여행이나 가서 휴식을 취하고 오자. 그는 저에게 여행을 추천했고 여행지는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봤지만 아시아는 처음 가보는 거였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나라는 한국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 드라마에서 본 한국의 풍경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아시아 여행도 처음이고 그중 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이 저를 들뜨게 했는데요. 그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희 무기력함과 우울증은 저도 모르게 점점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행의 힘을 처음으로 경험했는데요. 친구와 여행 계획을 짜면서 저는 한국에서 기회가 된다면 사업적인 영감도 받고 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제 직업이 사업가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공항에 가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공항에 가는 길에 이번 여행은 성공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나 공항에 가는 길은 기분이 좋지만 목적지가 한국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은 최고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 12시간의 비행을 지나서 마침내 우리는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한국 드라마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한 공항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저희도 짐을 찾고 택시를 타기 위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명색이 이탈리아인인데 커피 타임을 빼놓을 수는 없었죠.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처음이라 눈앞에 보이는 공항 내에 있는 스타벅스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스타벅스는 깔끔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공항에서만 3개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스타벅스라는 커피 체인점의 입지가 그렇게 두껍진 않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에서 스타벅스는 2018년이 되어서야 1호점이 생겼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많은 외국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그런 농담을 하냐고 웃곤 해요. 2018년까지 이탈리아에 스타벅스가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일단 이탈리아는 커피의 본고장으로 커피 문화에 자부심이 강합니다.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인들에 있어서는 삶의 일부라고도 불려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나라의 옛 이야기 중에서는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 하루 3잔을 먹는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에스프레소는 이탈리아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래된 커피 추출 방식이에요. 이처럼 에스프레소만 먹는 저희들에게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는 당연히 낯설기 마련이죠.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에 스타벅스가 입점하는 것을 87%의 국민들이 반대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 스타벅스 측은 우여곡절 끝에 밀라노에 1호점을 입점시켰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찾아서 지금은 거의 관광지가 되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스타벅스를 한국에 오자마자 발견한 저는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스타벅스에 들어가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한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점을 그 와중에도 느꼈어요. 제가 느낀 경험은 한국인들은 90% 이상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외국인들은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 TV를 보면서 한국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라고 봤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다고 느꼈답니다. 이탈리아인인 저로서는 에스프레소를 희석시켜서 얼음물에 부은 물을 왜 마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공부한 한국 문화에 접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커피도 아이스로 마셔서 빨리 카페인을 충전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에스프레소를 여유롭게 마시면서 다음 일정에 대해 논의했어요.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의 커피 문화가 궁금하지 않아? 저는 매우 흥미로워 보인다고 대답했고 저희는 즉흥적으로 한국의 커피 문화와 카페 문화를 알아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 밖으로 걷는데 아까 친구의 말 때문인지 한국인들의 한 손에 들려있는 커피만 보이더라고요. 커피 용기의 크기도 다양해 보였어요. 한눈에 봐도 1리터가 넘어 보이는 용기를 한 손에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게 큰 용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바로 또 커피를 마시러 나왔습니다. 숙소에 오는 길엔 택시를 타고 와서 잘 몰랐는데 밖을 걸어 다녀 보니까 한국의 카페가 진짜 많다는 걸 느꼈어요. 심지어는 한 건물에 카페가 2개, 3개씩 있는 건물도 봤어요. 한 번 더 놀란 것은 카페가 이렇게 많아도 카페 안에 자리가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강남의 가로수길을 걸으면서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보면 카페인 줄도 몰랐답니다. 인테리어가 마치 작은 미술관인 줄 알았어요. 허름한 곳은 단 한 부분도 없고 쾌적하고 분위기가 있었답니다. 이번에는 색다르게 에스프레소 대신 한국인들이 많이 마신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봤어요. 신선한 경험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 입맛엔 맞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커피를 마시며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곳곳에 감각적인 인테리어 소품들이 배치되어 있고 저희는 감탄해서 입이 벌어졌답니다. 어떻게 한국의 카페는 다 이렇게 감각적이고 미술관 같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 여기서 사업적인 영감을 얻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예쁜 카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탈리아에도 고급스러운 카페는 있지만 보통 관광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게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곳 한국의 카페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야외 테라스도 있는 카페도 있지만 이탈리아처럼 길 한복판에 있지 않고 카페랑 붙어 있게끔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를 보고 제가 너무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가 세계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제는 어쩌면 한국이 이탈리아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마실지도 모르겠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카페 문화와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를 결합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앞전에 얘기했던 밀라노의 미국의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 당시 여론은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그랬는데 반면 찬성하는 쪽은 거의 청년층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봐 이탈리아 내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자마자 사업 구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원래의 계획대로 곳곳을 여행하면서 빠짐없이 매일 새로운 카페에 들렸고 저는 쉴 틈 없이 카메라로 담아서 이탈리아행 비행기에 발을 올렸습니다. 저는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업 구상을 하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한국의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갈 예정입니다. 아직도 종종 한국에서 마셨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가끔씩 생각나곤 해요. 이탈리아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별로 없어서 더 그립나 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약속을 잡을 때도 카페에서 본다거나 흔히 하는 말로 커피 한 잔 먹자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카페는 친숙한 공간인데요. 이제는 K-팝, K-드라마를 넘어서 K-카페라는 말도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만 이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며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가온누리 타임이었습니다. 인상 깊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인상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